왜 말 잘하는 사람이 정작 인간관계는 다 망칠까? 여러분, 오늘은 아주 새롭고도 강력한 인간의 통찰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말도 청산유수로 정말 잘하고 논리도 완벽하고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서 남을 설득하는데 선수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진심 어린 친구가 없거나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 연인과의 관계에서 매번 실패해서 외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다 맞는 말만 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왜 상대방은 나를 불편해하고 멀리할까? 이런 고민, 혹시 내 주변의 누군가를 보며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의 책 말하지 않고 말하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소통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긴 말할 것 없이 오늘날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아주 흥미진진한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1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수천 명의 청중이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겨우 9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멈췄죠. 원고를 보지도 않고 청중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무려 6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6초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방송사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무거운 6초 동안 현장에 있던 청중들은 물론이고 화면을 지켜보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오바마가 깊은 슬픔과 분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애도를 온몸으로 똑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이나 눈물겨운 문장보다 그 6초간의 침묵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움직인 거죠. 김정훈 교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언급하며 소통의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통이라고 믿었던 논리적으로 말하기, 화려하게 설득하기는 사실 소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오해받는 우리를 구원해줄 진짜 소통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93%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이 소통을 잘하려면 발신자가 메시지를 가다듬어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논리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를 압도해야 소통을 잘하는 프로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의 거장들과 저자가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소통에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와 문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게도 단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3%는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터치, 눈맞춤, 표정, 침묵, 그리고 호흡의 리듬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 즉 말하지 않는 것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몸과 눈빛, 그리고 호흡의 리듬이 얽히고 설키며 하나의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살아 숨쉬는 상호작용의 과정인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기는 아직 가나다라도 모르고 단어는커녕 문장 하나도 만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엄마의 눈을 맞추고 엄마가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엄마의 목소리 톤에 따라 울거나 안심합니다. 인간 소통의 출발점은 문장이나 논리가 아니라 언제나 따뜻한 몸의 부딪힘과 눈빛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친절한 단어를 골라 이야기했더라도 내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거나 몸의 태도가 방어적이라면 상대방은 귀로 들리는 7%의 말보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93%의 거부감을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정작 인간관계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7%의 논리에만 매몰되어 나머지 93%의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AI 시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상호 주관성.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천재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이 고전적인 명제를 정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소통하기에 존재하고 소통하기에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인간은 홀로 뚝 떨어져서 고독하게 생각하며 자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과 부대끼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김정원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 특히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심각하게 잃어버린 핵심 개념을 소환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주관성이에요. 상호주관성이란 쉽게 말해 나의 주관과 너의 주관이 만나 그 사이에 생겨나는 공통의 경험과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너도 그렇지?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조율해가고 포개어 나가는 신비로운 능력인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빛의 속도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인 챗 GPT는 우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유창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답을 내놓죠. 7%의 언어적 소통과 정보 능력만 놓고 보면 지금의 기술은 가히 우주 최강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온라인 공간은 매일같이 타인을 향한 혐오와 잔인한 공격성으로 불타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화면 너머의 인공지능이나 소셜미디어는 인간 특유의 비언어적 소통 구조, 즉 눈맞춤과 정서적 리듬을 나누는 상호주관성을 결코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 마음을 포개어 놓는 능력은 오히려 차갑게 퇴화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의 온도를 바꾸는 0.2초의 기적, 순서 바꾸기. 저자는 인간 소통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꼭 되찾아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소통의 조건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뛰게 했던 개념이 바로 순서 바꾸기와 정서 조율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의 장면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볼까요? 놀랍게도 2015년의 한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내 말이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0.2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0.2초라니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아닌가요? 이 말은 즉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사람의 본심과 감정을 깊이 음미하며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로 받아칠까? 내 의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장할까를 머릿속으로 이미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생각의 징검다리로만 이용하는 거죠. 진정한 소통의 고수들은 이 0.2초의 틈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엄마가 아기와 옹알이를 주고받을 때처럼 대화의 리듬을 기가 막히게 조율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그 소리의 높낮이와 호흡에 맞춰 눈을 크게 뜨고 우와 그랬어 하면서 천천히 반응해 줍니다. 아기의 감정 리듬과 엄마의 감정 리듬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발달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어른들의 대화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건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내 말 들어봐 라며 0.2초 만에 내 논리로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대화의 순서를 바꿀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이 보고 있는 세계를 같이 봐주는 것, 그 사람이 신기해하는 것을 같이 신기해하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주파수에 내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것. 소통은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소한 리듬의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의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관점 바꾸기. 김정훈 교수는 한국 사회가 유독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뜨거운 원인 중 하나로 관점 바꾸기 실패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공감할 만한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억울함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단어는 영어든 독어든 외국어로 정확하게 1:1로 번역이 되지 않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정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나 진짜 억울해 라고 말할 때는 3가지 아주 복잡한 의미가 한데 엉켜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주관적 결백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세상이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객관적 피해에 해당하죠. 세 번째, 그래서 내 속이 분하고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정서적 폭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한번 갇히면 오직 내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피해자이며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쁘고 가해자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극단적인 팬덤 정치나 온라인 마녀사냥, 갈등은 심화도 결국 타인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꾸기 능력이 완벽하게 실종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내 관점만 완고하게 고집하며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하고 고함을 지르는 사회에서 소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상호 주관성을 회복하려면 내 주관적인 확신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의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내기 전에 상대방의 관점을 포용하려는 유연함이야말로 깨진 관계를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당신의 소통을 살리는 위대한 감탄. 오늘 저와 함께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의 명저 말하지 않고 말하기가 전하는 깊고 묵직한 통찰들을 다정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조금 생기셨나요? 책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저희 뇌리를 가장 강렬하게 때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꼭 선물해 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감탄입니다. 김정훈 교수는 책 전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소통은 더 많은 정보의 교환이나 더 빠른 디지털 연결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는 상호 주관적 경험의 회복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문법은 화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아낌없이 던지는 존중과 감탄이라고 제안하죠.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의 화려하고 논리적인 훈계나 설명이 아닙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신이 길가에서 발견한 작은 돌멩이나 신기한 곤충을 부모에게 보여주었을 때 부모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같이 쳐다보면서 우와 진짜 멋지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았어? 하고 격하게 감탄해주는 순간입니다. 그 감탄 속에서 아이는 아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구나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매일 밤마다 직장 상사의 가시돋친 말투 때문에 상처받고 출근하기 두려워하거나 말 안 통하는 동료와 가족 때문에 지쳐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말솜씨를 바꾸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내일 아침에는 소통의 안테나를 켜고 상대방의 93% 비언어적 신호에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동료가 열심히 준비한 기획안을 가져왔을 때 여기 오타가 있네 라는 7%의 지적 대신 눈을 마주치며 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라는 진심 어린 93%의 감탄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오해와 갈등도 우리 사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화려한 말재주라는 포장지를 과감하게 벗겨내고 따뜻한 눈빛과 사소한 배려 그리고 진심을 담은 감탄 하나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